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오늘 CCF,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중요해. 왜 그러냐면, 앞에 내용들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 그렇죠? 뭐 내가 급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지? 배당, 그 다음에 퇴직금,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잘 볼게요. 한 번씩 넘어가면서. 자, 요 제목 잊지 마세요. 대표님의 현금 흐름을 생각해라. 이게, 자, 우리 그 멤버십 여러분들 영업하실 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인 영업을 하시니까 법인의 현금 흐름을 보시지요? 보셔야 돼. 예, 법인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 어떤 그 계약을 받으려고 하면 계약을 받을 때 이 법인이 어느 정도의 납입 여력이 있느냐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나중에 그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약 금액을 넣을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난 대표님들의 보험 계약 내용을, 법인 계약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그 크레탑이나 혹시 세무조정계산서 받으시면 뒤에 나오니까 그걸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실 경우에는 크레탑에 두 가지 보시면 좀 추정은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정기 예적금 항목이 3년 내내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아마 보험일 확률이 높아요. 사실 보험은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무사무소에서 그냥 유동 비율을 위해서 그냥 정기 예적금 계정으로 잡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 하나 하고, 진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비유동 자산이 똑같이 뭐, 예를 들면, 3년 전에 1200인데, 뭐, 2년 전에는 2400, 뭐, 그 다음에 이제 당해 연도는 뭐 3600. 그럼 뭐, 100만 원짜리 보험이 하나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뭐, 법인에서 보면. 그런 디테일을 한번 제가 이제 요즘 노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션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서 요거만 보면 되죠. 요 페이지. 급여, 그쵸? 우리가 이제 CCF 얘기할 때 급여 얘기했고 제가 자꾸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각인이 됐으면 좋겠냐면, 대표님들의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를 좀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아까 얼굴이 하였던 것 같은데, 빨개도 이게 조명이, 조명이 뜨겁진 않은데, 해당,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주식.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비상장 주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잊지 마시고, 아, 대표님 개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캐시플로우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바로 갈게요. 얘기했으니까. 자, 넘어가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기업에서 현금이 왜 중요하냐를 보는 거예요. 기업에서. 네, 얘기했네. 자, 비상장 주식. 이게 하면 되는데. 자, 오늘 이거야. 중소기업에서, 일단 법인에서의 현금성 자산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대표님 개인의 현금은 왜 더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CEO 현금 흐름 CCF가 왜 중요하냐? 우선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좀 지우고. 자, 중소기업은 지금 봐요, 지금. 지금 현재 시점의 그 경기 상황을 보세요. 아마 우리 멤버십 여러분 거래처에서 자금 얘기하는데 많죠. 뭐, 저도 많아요. 저도 많고, 정말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진짜 회사가 정말 위태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되는 곳. 최근에 건설업체는 좀 큰 금액의 분양건이 전세도 워낙 금액이 커요. 좀 어느 정도 현찰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약간 숨통이 트였다 이런 대표님 통화도 했는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금융 제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부동산이 있는데 이금융에서도 안 해줘. 이런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조달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게다가 정부 정책금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중진공인회, 기본회, 신분회, 이런 거 하는데 이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 지금과 같이 어려운 회사들처럼 회사를 접어야 되거나 정말 빚에 허덕허덕허덕이면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거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재무 관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재무 관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금 흐름이 관리가 되고 정말 제발 기업에 잉여현금이 있어야 돼. 잉여현금. 이 잉여현금을 FCF라 그래요. FCF, 프리, 프리 캐시 플로우야.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은 거지. 나도 자유롭게 돈을 좀 쓰고 싶고, 골프 나가는데도 좀 부담 없이 가고 싶고,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뭐 주식에 좀 돈이 물려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고, 뭐 이런, 이런 좀 뭐랄까, 약간 좀 현금 자산, 뭐 이렇게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잉여현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저희 캐시주의자야. 캐시주의자인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건 이 캐시라는 거예요. 현찰이다. 이거를 대표님들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잘 돌아가고 잉여현금이 있어야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잖아.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좋은 제품, 재고가 있을 때 현찰 거래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좀 마진을 더 얻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기회에 대한 기회, 뭐 이거 이런 표현이 이상하다. 투자에 대한 기회, 뭐 어떤 뭐 기회에 대한 기회가 많네요. 그렇죠? 이런 사업에 유리한 조건, 뭐 유리한 상황에 대한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 관리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무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관리예요. 현금 흐름 관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드백을 해야 되지. 피드백.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금 관리가 정말 안 돼.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정말 제발 내가 이런 얘기해요. 자금 수지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파악하고 계셔라, CEO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CFO를 둘 수는 없잖아. 아니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같은 좋은 컨설턴트의 어드바이스를 받든가. 이렇게 하셔라 하는데 안 돼.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걸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자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을 해야 돼. 현금성 자산 보유를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FCF야. 잉여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기업 가치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파산 가능성이 하락이 돼요. 네, 현금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의 현금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걸 갖고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소기업이 이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해서 재투자되거나 뭐 이런 이제 소비가 된다, 이제 쓰게 되는 거지.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일정 수준의 자산을, 이건 제 이론입니다. 일정 수준의 자산을 결국 누가? 대표님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CCF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현금성 자산 관리, 밑에 줄이에요. 현금성 자산 관리는 빨간색으로 여기 잘 안 보이겠네. 어두우니까 하얀색으로. 현금성 자산 관리는 중소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 경영 전략이에요. 예상치 못한 악재에 대비해서 대비 자원으로서 현금성 자산보다 강력한 자산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 필로는 이런 거예요. 금융 제약 어떤 게 정책 자금 지원이 안 되고 은행 대출이 막혔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은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융 제약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재무 관리하고 꾸준하게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현금성 자산 보유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확보하고 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그게 어려우니까 대표님 개인의 현금성 자산도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텔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음 장 갈게요. 자, 중소기업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장. 그래서 제가 이거 CEO 정기보험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자기 자본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자기 자본이란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상의 자기 자본 개념은 잊어버려라. 이거. 그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건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본이라는 건 대표님 돈이다. 대표님 개인의 자본을 만들어라. 이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CF의 개념, CEO 캐시플로우의 개념을 이해하고 충분한 자기 자본을 만드셔야 돼요. 자, 자산을 볼게요. 우리가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보통 현금성 자산은 진짜 현금이고, 3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우리가 이걸 유동자산이라 하잖아요. 유동자산. 근데 사실 매출처럼 빼고, 결국은 현금.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융자산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마우스가 편해. 그렇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금융자산인 거야. 이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빼볼게요. 3개월 이내 현금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 그 다음에 1년 이내 상환할 채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유동부채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자본. 응? 자본금, 이익잉여금.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뭐예요? 기업, 우리 재무제표잖아. BS잖아.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자산에서 요것보다, 여기보다 얘가 많으면, 자, 흰색으로. 얘가 많으면 법인의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법인의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보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있냐 이거 실제로 있냐 우리가 재무상태표상에 보면은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있느냐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매월 현금 흐름 관리를 해서 법인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건 보세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요 자산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잉여금이라는 게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로 있어요? 기계, 뭐 부동산 이런 형태로 이 부동산의 형태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는 없어요. 피가 흐르는 것처럼 현금의 흐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벌어서 메꾸고 하다 보니까 쌓이는 현금이 없는 거야. 결국은 이 이익잉여금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본, 여긴 뭐야? 이건 결국은 주주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의 몫이니까 이걸 가지고 재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주가 배당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주주의 몫인데, 이 주주의 몫이 왜 항상 중소기업은 회사에 있냐 이거야. 밖으로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만나는 대표님들은 계속 그걸 회사에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걸 빼라 이겁니다. 빼서 일정 수준의 잉여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셔라. 그러면 좋은 점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주식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응? 자본 규모가 줄어드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중소기업은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불안하고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이런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인데, 주주잖아. 주주 때 대부분 만나는 중소기업의 주주는 CEO지, 뭐. 결국은 그런 거잖아. 자, 법인 잉여현금이 있으면 원활한 현금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금 수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금 전환 주기도 관리해야 되고, 뭐 매출 채권 회전 정책이라든가, 뭐 수금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 부도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한 3억 원 정도의 이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 회사는 잘못 경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거래처에 내가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도 CU의 경영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 관리. 결국 이건 다 뭐예요? 법인잉여연금, 그럼 FCF에서 해결이 하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어,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또 회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게 컵이에요. 컵인데 커피를 한 잔 마실 거예요. 이 컵을 만드는데 이 컵이 투자 비용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제품을 내보내는데 이 제품이 나가서 1,000만 원이 회수될 확률에 대한 어떤 뭐랄까 뭐 확실성 뭐 어떤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야. 그랬을 경우에 이미 투자가 실행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내부적인 요건에 의한 예측 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회수되지 않으면 이 1,000만 원을 메꿀 수 있는 돈을 법인이 현금 흐름으로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대표님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표님이 뭐 증자 형태든 가수금 형태든 그 현금성 자산을 메꿔놓을 수 있으면 위험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체계적 위험, 외부 환경에 의한 위험, 코로나라든가 이번에 최근에 내가 대표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계엄 사태 이후 이 장사가 진짜 멋같이 안 된다. 이 소리 엄청 많이 듣거든요. 이런 상황들, 이런 체계적 위험이 발생되면 회사가 휘청휘청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식품 회사를 한 군데 다녀왔는데 대표님이 막 바락바락 화를 내는 거야, 이 대표님이. 물론 이 대표님은 정말 열심히 사업하시고 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시면서 한 120억 정도 매출하고 계신데 그나마 자기는 버틸 수 있다 지금. 그나마 자기는 버틸 수 있다. 나는 그나마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많은 회사들은 지금 진짜 헐떡인다.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헐떡이고 죽을 지경이 됐을 경우에 내가 만난 대표님은 왜 해결이 가능하냐면, 이 법인의 통장에 돈이 많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리스크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매출처를 뚫고 하는 영업행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데는 그것조차 못할 정도로 힘들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님이 현찰을 뭐 1, 20억, 뭐 30억 갖고 있고 그 돈을 회사에 빌려주거나 가수금, 증자해서 재투자하는 방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CCF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사장님 개인의 자기 자본, 한스 어드바이저가 표현하는 CCF를 만들어 둬야만 됩니다. 그래야 경영하는데 대표님들이 정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좀 어려움 없이 조금 약간은 쉽게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할까요? 왜냐하면 다음에 할 게 좀 지우고 다음부터 이제 CCF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좀 볼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강의가 내용이 뭐냐면 CCF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단기 CCF, 장기 CCF 이런 형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전용 강의는 요거로 하고 제가 좀 이따 다시 그 회계 컨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